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도로를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연말로 또 늦춰졌습니다. 광주시는 눈이 많이 와서 시민 민원이 많아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하늘 탓, 또 시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밤 광주의 한 주택에서 대문 위에 있던 지붕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한밤중에 다른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 바로 앞에서 수년째 공사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철 후로 대문도 이렇게 벌어져 있고 상황도 문도 잘 안 열어지고 천상 파내니까 또 침하되었다고 봐야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수년째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 도로들은 곳곳이 파이고 철제 덮개가 깔리면서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도로 경사도 심각해서 차량들은 마치 고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옆으로 기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을 피해서 돌아서 일부러 시내 쪽으로 이 공사 안 하는 쪽으로 다니지.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지금.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돌아서 다닌다고, 먼 길로 일부러. 공사를 끝내고 도로를 다시 포장한 것도 엉망입니다. 공사로 차선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차량 유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서 도대체 무슨 선을 따라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선도 너무 하룻밤 사이에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쪽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굉장히 조금 위험 부담을 안고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서. 도로 복구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 자재들을 아무 곳에나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역 근처에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인데요. 이 공사 자재들이 도로와 인도 쪽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상인들은 도시철도 공사로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공사 가림막 때문에 가게들이 가려져서 손님들이 못 찾아오는 데다 도로가 좁아지다 보니 상권 자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복권집도 있는데 거기 사장님도 매출에 직격타가 오는 거죠.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라인들은 거의 상권에 있어서 엄청나게 직격타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처럼 시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도로 포장 완료 시점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약속대로라면 올해 4월까지는 공사 구간 20곳 중 14곳이 개방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 포장이 완료된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약속했던 구간의 50%만 개방된 겁니다.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예상보다 눈이 많이 내려 공사를 못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시민들의 민원도 전보다 심해져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게다가 지하에서 안반도 많이 발견돼 공사 계획을 수시로 바꿔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공사나 주말 공사를 통해서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좀 이른 시기 내에 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당초 6월 말로 약속했던 도로 포장 완료 시점은 10월 말로 한 차례 늦춰졌지만 이마저도 오는 12월 말로 한 차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기를 앞두고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생각하는 전시가 광주 시립미술관에 마련됐습니다. 올해 전시작품들은 1980년 계엄과 2024년 계엄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공명하는지 미디어와 소리예술로 펼쳐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이 등대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만 불을 밝힙니다. 암울함 속에서도 세상을 밝혀왔던 빛은 침묵하지 않는 민중의 목소리였다는 걸 상징합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발화의 중요성에 의해서 이런 영상도 조금씩 바뀌고 시계도 바뀌고. 벽을 타고 흘러내리듯 나타났다 사라지는 짧은 글들은 45년 간격을 두고 벌어진 두 계엄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지은 시의 구절입니다. 신문의 텍스트 그리고 영상, 사진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걸로부터 총 10편의 시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 광주 시립미술관 민주인권평화제는 1980년에 있었던 계엄과 지난해 말 있었던 계엄 사이의 연결성에 주목합니다. 작품들 속에서 두 사건은
미디어와 소리로 공명하며 관객들을 기업과 현재가 교차하는 시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2번의 계엄이 있었는데 이 계엄 기간에 미술 그리고 음악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었고 5.18 정신이 어떻게 표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행사를 꾸몄습니다. 1980년대 민중가요와 지난 겨울 거리에 울렸던 노래들의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는 아카이브도 눈길을 끕니다. 86세대들에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처음 발매했던 카세트 테이프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민기의 앨범을 찾아보는 깨알 같은 재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과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전시가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5월 어머니와 배우들이 소설 소년이 온다를 낭독하는 영상과 주인공 동호의 시선으로 항쟁 현장을 따라가는 영상 등 한강 작가의 소설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12개 나라 언어로 출간된 소년이 온다 번역본이 전시되고 관람객이 소설의 각 단락을 이어서 녹음하는 낭독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불법 계엄과 더불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퇴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빛의 혁명. 12.3 불법 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요동쳤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마침내 내란 수괴로 지목된 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국회를 국민들이 지켰다는 그 이야기할 때 결정 났다. 이건 진짜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지만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도, 성찰도 없습니다. 내란을 동조한 세력에 대한 수사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언행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3년간 대통령으로 모셨는가 그런 자교감도 갖고 내란 잔당이 의외로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이걸 재빨리 이른바 척결하지 않으면 그들의 언어로 하자면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되게 큰 장애물이 될 거다. 그런 염려가 있죠. 내란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만큼 이번 조기 대선은 더욱 중요한 변곡점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듯 하지만 밑에서는 아주 뜨겁게 통합된 그런 과정이어서 그 겉으로는 그렇게 그냥 심심해 보이는 그런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저는 아주 뜨거운 그런 열기가 모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은 헌정 질서의 회복 등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을 보면은 51대 49 게임이다. 더 좀 디스카운트 하면은 50대 49 게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낸 시민의 힘. 전 세대에서 이뤄낸 일을 제대로 설거지하지 않으면은 밑에 세대가 그거를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게 매우 부끄러운 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걸로 충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민주적으로, 더 합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6.3 조기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 정당별 경선 속의 후보들의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선택의 잣대는 민주주의의 미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